자, 오늘은 디지털 통신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기술, 바로 비동기식 전송 방식, 줄여서 ATM에 대해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성통화, 화상회의, 파일 다운로드. 이 모든 게 하나의 통신망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당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풀고 싶었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 시절 네트워크는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음성 데이터는 절대 끊기면 안 되고, 파일 데이터는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영상 데이터는 부드럽게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격 급한 녀석, 느긋한 녀석, 까다로운 녀석들이 전부 한 길에 뒤엉켜서 그야말로 디지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도대체 이 네트워크의 비효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여기 왼쪽 동기식은 뭐냐면요. 모든 차선에 미리 예약석을 딱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보낼 데이터가 없는 차선의 예약석은 텅텅 빈 채로 그냥 낭비가 된다는 거였죠. 바로 이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오른쪽의 비동기식 개념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해진 시간표 없이 필요할 때만 길을 내주는 훨씬 똑똑한 방식이죠. 자,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혼란스러운 디지털 교통체증의 질서를 가져온 오늘의 주인공, ATM이 드디어 등판합니다. ATM의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비동기식 전송 방식.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방금 봤던 동기식의 비효율을 해결하려고 태어난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바로 연결 지향, 그리고 작고 고정된 크기의 패킷, 이걸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ATM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교통정리를 했을까요?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잘 아는 택배 시스템에 비유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먼저 가상경로 V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마치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처럼 아주 큰 데이터 묶음이 오가는 메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 안에는 가상 채널 VC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의 1차선, 2차선, 버스 전용차로 같은 거예요. 내 데이터는 딱 지정된 차선으로만 달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될 일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전체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지점 UNI는 동네 우체국이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잇는 망 NNI는 지역 우체국들을 연결하는 거고요. 실제 깔린 케이블 TP 위로 VP라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VC라는 차선이 달리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좋아요. 이렇게 시스템은 참 잘 만들었는데 이걸 실제로 쌩쌩 달리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ATM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말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숫자 53입니다. ATM은 음성이든 영상이든 데이터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53바이트라는 아주 작은 규격 상자에 담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자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53바이트짜리 셀을 한번 열어보면요. 딱 두 개로 나뉩니다. 5바이트짜리 헤더에는 이 택배가 어느 고속도로 VPI에 몇 번 차선 VCI로 가야 하는지 주소 딱지가 붙어 있고요. 나머지 48바이트에 우리가 보내는 실제 데이터가 담겨요. 중요한 건 이 주소 딱지가 아주 작고 간단해서 처리기계가 주소를 휙 보고 바로바로 분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택배 상자 크기가 똑같으니까 중간에 있는 장비들이 상자 크기를 일일이 잴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착착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곧 속도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기술이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아주 먼 거리를 연결하는 광역통신망, 즉 WAN을 구축할 때 ATM은 소넷이라는 광통신 기술과 만나서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 됩니다. 이 둘의 조합은 정말 완벽했어요. 소넷이 아주 빠르고 튼튼한 광 케이블 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면 그 위에서
ATM이 교통경찰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셀 단위로 착착 실어 나르는 거죠. 덕분에 아주 안정적인 장거리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ATM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낡은 기술을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TM이 남긴 위대한 유산 때문이죠. ATM은 바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고정 크기 패켓과 가상 회선이라는 개념은요, 현대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인 MPLS의 직접적인 조상이 됐고요. 또 데이터 종류에 따라 서비스 품질, 즉 QoS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개념이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보고 렉 없이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의 뿌리가 된 겁니다. 결국 ATM의 아이디어는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죠. 이름과 모습만 조금 바꿨을 뿐 현대 인터넷 기술의 DNA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ATM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면 과연 10년, 20년 뒤 우리 네트워크의 모습을 바꿀 또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나고 있을까요?